약과를 하는데 먼저 찹쌀을 깨끗이 씻어 6시간 불려 물기를 이게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 방앗간에 가서 빻아왔습니다. 방앗간에 가서 빻을 때는 꼭 백설기를 한다고 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빻아달라고 하면 나무를 대패로 밀은 것처럼 그렇게 빻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채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설기를 한다고 채로 걸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채로 걸러서 밀가루와 도나스 가루를 함께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찹쌀가루를 대패로 밀은 것처럼 해오면 익반죽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이 약과는 익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백설기를 한다고 꼭 쳐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방앗간에 안 가고 글쎄 분쇄기로 갈아도 줄란지 모르겠네요. 분쇄기는 바싹 말라야 되죠. 방앗간에 가서 빻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은 가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른 찹쌀가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에 먹었던 엄마가 해주셨던 약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밀가루로 약과를 많이 했을 때 딱딱하다거나 전라도 여기 부안말로 깡깡해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찹쌀로 하니까 아주 부드럽고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찹쌀을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찹쌀가루 100g입니다. 도너츠 가루 100g이요. 네, 밀가루가 100g입니다. 총 300g입니다. 이거는 비율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너무 질거나 되거나 망칠 수가 있어서 비율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고루 체에 이렇게 쳐줍니다. 제가 밀가루 따로, 도너츠 가루 따로, 찹쌀가루 따로 쳐봤는데 밀가루나 도너츠 가루는 다 채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고. 남는 건 찹쌀가루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는 찹쌀가루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찹쌀가루는 100g이 다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남으니까요. 좀 손으로 비벼서 최대한 밑으로 걸러주고 이 남은 찹쌀가루는 김치 담을 때 찹쌀풀 같은 거 쓸 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엔 밀가루나 도너츠 가루는 안 남았어요. 다 빠졌으니까요. 요 정도는 남았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찹쌀가루가 100g은 다 안 들어갔다고요. 요 정도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문질러서 걸러주고요. 약간 남았습니다. 버터 30g 녹인 거고요. 생강, 간생강 30g이고요. 여기는 막걸리 20에 우유, 아니 막걸리 30에 우유 20, 소주가 5g 들어갔어요. 소주가 들어가면 더 파삭파삭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는데 계란은 노란자만 들어가요. 이거를 5번째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두껍게 하고 덜 튀겨져서 실패하고, 한 번은 생강이 너무 조금 들어가서 맛이 없고 밀가루를 했더니 딱딱해서 실패를 하고, 계속 실패를 한 4번 반복하고 지금 5번째. 오늘 저희 샵에 94살 연세가 되신 할머니가 예전에 약과 해먹던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 걸 맛을 보였더니 덜 튀겨졌고 너무 두껍게 됐고 이것저것 다 코치를 해주시고 마가린을 넣어서 하면 더 약과가 연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고요. 그리고 계란을 흰자까지 넣으면 너무 부푸른데요. 그래서 노란자만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노란자를 넣고요. 노란자 하나 넣습니다. 계란 노란자 하나. 그 다음에 마가린 30g 녹인 거요. 생강 30g이요. 여기는 막걸리 30에 우유 20, 소주가 5g 들어가요. 소주가 들어가면 조금 더 바삭바삭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볼게요. 많이 하면
이거 만들 때 혼자 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많이 했다가 새벽 1시까지 하느라고 혼났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해보시고 자신이 붙으면 조금 더 이렇게 비율 맞춰서 용량을 늘려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되다 싶으면 우유나 막걸리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질면 또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죽을 해보고 더 넣더라도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넣어도 이게 또 막 질어가지고 애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을 아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질어서 막걸리를 5mm만 조금 더 쳐볼게요. 반죽할 때 사과즙을 넣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사과향이 나서 맛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콩을 갈아서 넣기도 한다고 해요. 고소하라고. 네. 저는 그냥 할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버터를 30g 녹여서 넣었어요. 그러면 부드럽다고 해서요. 적당히 반죽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 이제 밤도 깎아 놓고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제 반죽을 해 놓고 이렇게 밤과 대추를 마지막 장식을 썰어 놓습니다. 이제 저걸 다 문질러 이렇게 펴서 방망이로 펴서 이렇게 다 튀긴 다음에 이제 엿과 설탕과 이걸 이제 녹여서 마지막에 이제 또 장식을 해줍니다. 여기에 할머님 말씀에는 서기버섯을 넣기도 한다는데 부안은 서기버섯 파는 데가 없네요. 그냥 있는 거 대추와 밤만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게 옆으로 하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가로로 썰어 보겠습니다. 토탈 300g이니까 조금만 준비해 볼게요. 이 정도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깔고 반죽을 띄워서 늘려줍니다. 있지. 조금 긴가? 이렇게 밀대로 밀 때 최대한 얇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두꺼우면 소개가 잘 안 익어서 바삭거리지 않고 퍼석거린다고 그래. 빵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거죠. 얇게 해야 맛있어. 얇게 해. 얇게, 최대한 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찍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걸 안 해 먹으니까 뭐 다이소에도 없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이 만들던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7cm 정도 되게 자릅니다. 꼭 뭐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더 길게 해도 됩니다. 짧을수록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더 힘들고 길수록 개수가 줄어들면 만드는데 좀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작가질은 필요 없는데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잘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조금만씩 해서 그냥 그거 또 모양 내려면 또 반죽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게 남은 모양이 짜투리는 그냥 짜투리대로 튀겨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다 전시할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맛으로 우리가 먹으면 되고, 이제 손님상에 내놓을 때는 이렇게 모양을 낸 걸 내놓고요. 튀기는 건 금방이에요. 만드는 건 2시간, 3시간 걸려도 튀기는 건 10분, 20분이면 다 됩니다. 짜투리를 다시 반죽을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더 이제 밀가루, 마른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어지니까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칼집을 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도너츠도 가운데 구멍을 내주는 이유가 고르게 잘 익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준다고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 구멍을 내주면 고르게 익힐 수가 있어요. 많은 양은 혼자 절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하신다면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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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g만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붙으면 그때 양을 늘리세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재료도 아깝고 고생대로 하니까요. 이거를 만드실 때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 꼬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양쪽을 다 하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한쪽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튀기면 모양이 납니다. 300g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려요, 만들려면.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할 때는 원래 예전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둘러 앉아서 애니하게 하면서 명절 때 주로 했던 음식이죠. 근데 이렇게 혼자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만 해주세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과자값도 비싸고 또 먹을 것도 사실 없어요. 맵거나 짜거나 좀 많이 달거나 자극적이고 또 비싸고 그렇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걸 하면 애들도 잘 먹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일단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몸에 유해 성분을 일단 안 들어가니까 믿을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식용유도 한 번만 튀겨서 먹고 이렇게 모든 걸 믿을 수 있으니까 엄마들은 집에서 직접 하시면 참 좋겠죠. 가정 아이들이고 식구들이 다 건강을 위해서 사 먹는 것보다 수고는 스럽지만 훨씬 좋습니다. 만드는 건 3시간 걸렸는데 튀기는 거는 한꺼번에 넣고 뒤지기다 한꺼번에 건져야겠더라고요. 하나씩 넣으면 하나씩 건질 수가 없고 더 복잡하더라고요. 튀기는 건 금방입니다.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지. 하얀 빛이 보이면 안 돼. 갈색 빛이 돌 때까지 튀겨야 됩니다. 덜 튀겨진 걸 하면은 나중에 누거져요. 처음엔 탈까봐 무서워서 이런 상태에서 건졌거든요. 그러면 빨리 누거지더라고요. 충분히 튀겨져야 바삭바삭합니다. 여기에 이제 식용유 30에 설탕 30, 이 약과 튀김에 옷을 입힐 것을 준비합니다. 설탕 30, 물엿이 90입니다. 생강을 30 넣습니다. 반죽할 때만 생강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무리 옷을 입힐 때 생강을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오래 끓일 것 없이 바로 이렇게 엿이 올라붙더라고요. 소주를 10ml 넣어줍니다. 거품이 나면 이미 시럽이 든 거예요. 더 이상 끓이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대추와 밤 썰어놓은 걸 넣고요. 통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어요. 누거지는지 바삭거리는지요. 네, 약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바삭바삭 맛있어요. 잘 됐습니다. 한없이 땡기더라고요. 한번 먹으면요.
딱딱하지 않고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어젯밤 완성된 약과를 아침에 되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사근사근 바삭바삭 딱딱하지 않고 연하고 바삭바삭 맛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반죽을 해서 이렇게 튀길 때 덜 익힌 것은 좀 덜 바삭거립니다. 충분히 익혀야 되고 좀 두껍게 된 것도 역시 덜 바삭거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